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오늘은 또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는데 네. 언더스탠딩이 뭐 지금까지 잘한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잘한 일이 있다. 민태기 소장님이라는 분을 저희가 세상에 자, 우연히 발견하고 세상에 소개해드린 일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뭘 할 건지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짜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뭘 더 해드립니까? 그렇습니다. 야, 오늘 이 민태기 소장님을 예. 오늘 또 오랜만에 보셨어요. 요즘 사업 때문에 바쁘셔서 자주는 못 모시는데 SNH 연구소.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꼭 조금 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저희가 후원도 저 연구소에 저희 후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빌딩 서너 채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빌딩 팔고 나서 좀 그렇습니다. 돈이 조금 생기시면 SNH 연구소에 후원을 좀 해주시기 후원을 바랍니다. 많이 해서 이제 우리 박사님이 이제 네. 오늘 방송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엊그제도 그 미국 넷플릭스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민태기 소장님 영상만 우리가 좀 사갈 수 없겠냐 그러길래 그럼 니들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뭐 해줄 거냐? 그렇지, 우리 꼭 그걸 물어야지.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연락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예. 주말에 연락이 또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모셔보겠습니다. SNH 연구소 민태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SNH 연구소에서는 소장님이 무슨 일로 바쁘세요? SNH가 이제 회사고요. 예. 회사의 부설 연구소고요. 예. SNH는 그 자동차 부품 터보 차저를 예. 만드는 부품 회사입니다. 터보차저 부품. 네. 거기서 민 소장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이제 터보 차저 부품과 관련 없는 네. 터보 기계를 개발하는 거였고요. 예. 터보 기계를 개발했던 게 우주 발사체 터보 펌프. 거기도 들어가는 터보라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게 이제 우리 연구소의 주요 임무. 자동차의 그 터보라고 부르는 네네네. 그거 말씀이신 네네. 거죠? 예. 그 터보 기술을 이용하면 발사체 터보 펌프라고 예.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많은 연료랑 산화제를 뿜어내는 장치가 필요한데 예. 그 부품들을 저희들이 개발했었고요. 어.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진짜 진짜 민태기 소장님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안 되겠으나 한 2명 정도 가면 민태기 소장님 역할을 얼추 좀 할 수 있다면 네. 저희가 그 2명을 뽑아서 SNH 연구소에 보내드리고 예. 민 소장님은 그냥 하루 종일 저희랑 방송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들어봐야 되겠네. 네. 오늘은 일기예보 얘기네요. 네, 일기예보가 생각보다 우리 이제 주말 되면 다들 확인하시고 뭐 매일매일 일기예보 날씨 특히 장마철에는 뭐 누구나 확인하시는 게 일기예보일 텐데요. 예. 일기예보가 과학의 영역으로 된 거는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오. 네. 불과 뭐 200년 안쪽의 일이고 예. 서양에서도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아니 일기예보라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일기를 어떻게 신의 예보한다는 게? 뜻을 신의 뜻을 인간이 네, 맞추냐? 이거 뭐 내일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하는 거 그런 건 하지 그런 것들은 과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기우제를 했죠. 비를 네. 좀 내려주세요를 했지 근데 예보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었구나. 우리가 기우제를 지냈던 조선 시대를 우리가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거는 뭐 19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도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어떻게 예측하냐. 그건 아주 뭐 과학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게 이제 19세기 중반까지 일인데 예. 도대체 그러면 그랬던 서양이 어떻게 순식간에 기상 예보라는 것을 국가적인 제도로 이렇게 정착하게 됐는가? 예.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저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한번 하나씩 들어보죠. 네. 민태기 소장님 이야기는 저희가 안 끼어들수록 좋아요. 안 끼어들지 않을 거면서 꼭 그렇게 얘기하대.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준비한 첫 자료부터.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이 여행 프로에 자주 나오는 산이에요. 아르헨티나에 가면 피츠로이 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산이에요. 네, 남아메리카 여행기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방송에 자주 나와요. 굉장히 멋있게 생긴 산이죠. 저런 게 눈앞에 보이면 진짜 신기하겠다. 예, 예. 어휴. 아주 멋있는 산인데 예. 이 피츠로이라는 이름이 되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시죠? 모르겠습니다. 예, 이분이
우리 찰스 다윈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찰스 다윈이 비글호 항해를 해서 남아메리카 이렇게까지 돌아왔던 거죠. 그 비글호 항해가 되게 유명한데 그 비글호는 탑승했던 찰스 다윈은 이 과학자로서 탑승을 했던 것이고 예. 그 비글호의 선장입니다. 아, 네. 선장인데 비글호 탐험을 할 때 찰스 다윈은 동식물이나 생태학을 연구했겠지만 예. 이 피츠로이 선장은 기상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상 우리 예보를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아닙니다. 영국 사람인데 예. 아르헨티나에서 이분을 기념해서 이 산 이름을 그래요? 예, 남아메리카나 전 세계 식생을 갖다가 이렇게 비글호가 이렇게 탐험해내서 발굴해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여행 프로 보시는 분은 피츠로이 산은 되게 유명해요. 예. 유명한데 그게 찰스 다윈의 그 비글호를 갖다가 운항을 맡았던 함장이었고 예. 또 과학자였고 이분에 의해서 기상과학이 탄생했다. 이것들을 와. 좀 아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부터 이제 처음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기후제를 지냈다는 것이 그렇게 비난할 만한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기상 관측을 많이 했는데 이게 19세기 초에 조선 궁궐의 모습을 기록한 동글도 국보거든요. 예. 이 국보를 보시면 화려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곳곳에 이렇게 기상 관측 기구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궁궐에도. 예, 해시계뿐만 아니라 치구기도 있고요. 예. 풍량을 재는 그런 깃대도 다 있어요. 궁궐 곳곳에 있습니다. 수시로 정부가 관측을 했다는 거고 이때 기상 관측을 담당하던 기관이 관상감이라고 하고요. 예. 조선 초기에는 서운관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기상 관측만 담당했던 게 아니고 천문, 그다음에 지리, 특히나 달력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이런 과학적인 관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도에도 이렇게 세밀하게 다 넣었다는 것은 조선이란 정부가 상당히 그 과학적인 관측을 되게 중요시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 관측의 과학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치구기가 되겠는데요. 이 치구기가 다른 어떤 과학적 발명품과 약간 차별성 있는 게 예. 우리 이제 자랑스러운 과학이라면 금속활자, 네. 거북선 뭐 예.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한글도 있겠고 그런데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건 없어요. 발명자. 발명자하고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죠. 금속활자 누가 발명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거북선도 사실 애매합니다. 이순신 아닙니까? 이순신 전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 그냥 썼다는 기록만 남아 있죠. 그 전에도. 예. 아.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그냥 이달 뭐 이렇게만 남아 있어요. 아. 근데 이날 보면 이날 기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몇 년 동안 세자가 가뭄을 금침하다가 비가 올 때마다 원래 우리 강수량을 재는 방법이 마른 땅을 얼마나 깊이 젖어 들어가는가 예. 이것으로 강수량을 초기에 측정을 했나 봐요. 그랬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른 땅, 젖은 땅, 물이 잘 스며드는 예, 땅, 스면 땅 그게 뭐 모래 땅, 뭐 통계가 진흙 땅. 과학적이지 않. 대중으로 대충 했다는 뜻이네 그냥. 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근심하던 이 세자가 그 구리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구리를 주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궁중에 둬가지고 빗물이 고인 그 높이를 갖다가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을 했다고 나옵니다. 예. 이게 보면 5월 19일 날 기록이거든요. 빗물을 그릇에 받아봤다. 네, 받아서 실험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릇을 만든 게 아니라 상당히 굉장히 정교하게 했다는 건데. 근데 비가 얼마나 온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선 시대의 산업 우리 경제 활동의 예. 대부분은 농업입니다. 농업이죠. 예. 근데 농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갖다 가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가을에 추수가 비가 우리가 충분히 왔구나 그렇죠. 안 우리 왔구나. 통계청이 우리 물가 조사하듯이 도대체 얼마나 올 가을에 추수가 될 건지 예측을 할 수 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시로 강수량을 재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으나 예.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나 그건 얼마 어쩔 수 없죠. 왔는지는 재야 이 정도라면 충분히 아니 왔구나. 그래서 안 그거는 왔구나. 약간 컨셉이 평균으로는 얼마가 와야 돼.
예, 예. 작년에 이만큼 왔는데 네네. 상반기에 이만큼밖에 안 왔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뒤에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있습니다. 아. 이게 시작은 이날이고요. 그래서 예. 5월 19일이 발명의 날이거든요. 그게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거는 세종실록인데 이걸 갖다 만든 사람은 세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간에 이제 잘못 알려진 사실이 처국이를 만든 사람은 또 누구누구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세종대왕. 또는 장영실. 예. 장영실. 근데 지금 조선왕조는 실록은 세자라고 했죠. 세자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문종이죠, 문종. 문종이 발명한 겁니다. 그러네. 예, 발명했는데 이 다음이 더 이때 계속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를 처국이라고 명한 다음에 궁중뿐만 아니라 한강변 그러다가 각 고을에 다 설치를 합니다. 예.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설치를 건의하고 제도화 시킨 부서는 호조였어요. 호조. 호조라 하면 지금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관측을 담당하는 관청은 관상감이거든요. 관상감이라고 우리 같으면 천문연구원이나 기상청. 천문연구 기상청 환경부지만 천문연구원은 이제 과기부 과기술부. 소속이죠. 예. 근데 이걸 구리로 부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만들 수 있는 기관은 공조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관상감은 예조 소속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호조가 주도를 했는데 예조가 관측을 담당하고 제작은 공조가 담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해서 과기부하고 산업부가 이 범부처 합동 프로젝트를 한 거죠. 예. 세수 예측을 위한 거네요. 현대로 맞습니다. 치면 예. 세금이 얼마나 거칠 것인가. 예, 세금 예측도 있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보면 통계를 내요. 임금이 통계를 내봅니다. 아, 1년치 비가 이렇게 평균을. 오면 곡식이 얼마나 예, 그러니까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예. 야 올해는 이것밖에 안 돼. 너 어떻게 할래?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남하고 호남하고 그 각도별로 비교를 해요. 평균 양을. 예. 지금 어느 지방은 평년보다 떨어진다. 저쪽은 전국적으로 다 다를 거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럼 이제 묻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할래? 할래? 왜 구휼미를 죽여주시옵소서. 구휼미나 이런 걸 갖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 지금처럼 갑자기 뭐 전화 한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려면 미리. 시간도 오래 걸릴 테니까 그러네.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 각 고을 수령이나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누락하기도 하겠죠. 예. 엄벌에 처합니다. 그러면 정말 엄벌에 처합니다. 통계 누락한 거잖아요. 예. 지금 산업이 농업밖에 없는 나라에서 그거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이때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학자들은 다 알겠지만 이양법 모내기라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조선 후기 일입니다. 예. 조선 전기는 안 했어요. 이미 알려졌지만 그걸 갖다 국가에서는 통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내기라는 시절은 논에 물이 가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없으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네. 차라리 미리 뿌려놨으면 그나마 그러니까 뿌려놨으면 싹이 돋은 다음에 좀 가물어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예. 땅이 그냥 쩍쩍 갈라져 버리면 모내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모판 자체가 다 그냥 버려지는 다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모 아니면 도거든요. 어. 사실은 이양법을 하면 생산성도 증대되고 노동력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통계를 내봅니다. 예. 우리나라는 특히나 봄에 가뭄이 많거든요. 이게 이때 논쟁을 갖다 계속 이게 논쟁을 합니다. 이걸 하는 거냐 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네네. 봄에 가뭄이 들면 모내기를 못하면 못하니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막습니다. 그럼 일단 그냥 씨를 뿌려라. 그래도 네, 차라리. 그리고 예, 나서 죽는 예. 놈 사는 놈 하는 게 네, 낫지. 보서 지금은 그렇게 하되 조선 후기가 되면 통계가 더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호를 짓고 관계 시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추구기가 굉장히 과학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과학적 통계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예. 추구기가 지금 남아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남아 있습니다. 야. 그 당시에 만들었던 예, 치국이 그 당시는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주구장창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몇백 년을 쓸 수 있으니까 계속 제작을 했을 텐데 사실은 조선 초기의 기록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끊겨요. 임진왜란 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걸 재건하신 분이 영조대왕이거든요. 영조대왕이 이걸 재건할 때 그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그 세종실록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진왜란 1592년이니까
1770년에 재현할 때 한 200년 동안 예. 잊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봤습니다. 세종이라는 위대한 왕은 어떻게 국가를 경영을 했을까? 이 아하.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찾아보다 깜짝 놀라 이런 게 있었네. 추국이. 예,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세종실록에 기록한 그대로 하라. 아.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추구기는 그냥 원통 같잖아요. 네. 근데 통이 너무 좁으면 어떨까요? 비가 잘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 통계 오류가 많죠. 그렇죠. 너무 넓었는데 작게 와버리면 바닥의 높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는 거죠. 어. 아니에요, 박 소장님. 똑같이 비가 오면 이런 종이컵을 놓나? 네, 커다란 그건 난- 쟁반 같은 것을 놓나? 높이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예. 너무 작게 오면 2mm 내렸을 때 어. 너무 넓어버리면 증발이. 증발이 아, 증발이 잘 증발이 되니까 그러네. 증발이 될 수 있네. 그러네, 그러네. 시간당 평균 아, 그러네. 1mm라는 게 의미가 그때 그렇지. 2mm, 아. 2mm 단위로 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폭우가 내렸는데 너무 높이가 또 안 맞으면 그렇지. 다 넘쳐버리면 넘쳐버리지. 아. 우리가 시간당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폭, 넓이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데 대충 맞춰서. 그래서 아까 세자가 실험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만드는 게 적당한 예, 거지. 예. 아. 근데 그 세종실록의 최종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은 직경이 7촌이다 이렇게 돼 있고 높이는 1.5척이다 돼 있거든요. 근데 1837년에 만들어진 추구기가 남아 있는데 똑같습니다. 아. 높이가 1.5척이고 직경은 7촌이다. 그러면 이게 세종실록 기록은 1440년대거든요. 그 기록이 지금 400년이 지나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게 딱 좋아. 예. 이거 딱 좋은데 이걸 갖다가 최근에 우리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예. 세계 기상기구가 기준으로 잡는 강수량 측정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랑 맞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예. 그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몇 퍼센트 차이라는 건 뭐 별 의미가 없죠. 1mm에서 몇 퍼센트 차이라는 건 별 이야.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보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상당 부분 잊고 있었습니다. 조선 말까지 궁궐도에도 다 실은데 잊고 예. 있었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킨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기를 잊고 있었어요. 예. 근데 잊고 있던 걸 부활시킨 분이 일본인 학자 와다 유지라는 분입니다. 일본인 학자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이 멸망하는 날까지 계속 기록을 했겠지만 예.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조선이 멸망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추국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주목하지 뭐 않았었겠죠. 그렇겠죠. 아. 일부 관료들만 계속 그렇죠. 측정하고 있겠죠. 이분이 독교대 물리학과 출신이고 일본 기상청에서 기상 관측을 하다가 예. 조선의 러일 전쟁 때 와서 조선의 기상 관측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왔다가 추구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게 옛날부터 예, 있었다니. 예, 예.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네이처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과학전을 쓰시는 분은 되게 뭐 엄청난 거죠. 이게 네이처. 예. 네이처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1911년 와, 저렇게 오래 1911년에 네이처에 추구기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야 처음에는 이제 러일 전쟁이라면 한국을 침략하러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깔보다가 정말 감탄합니다.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조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저기에 생각해 보면 개념은 굉장히 심플한데 그렇죠, 추국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릇을 놓고 비가 예, 얼마나 예. 왔는지를 측정한다. 예, 그런데 그걸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잘 없었나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1600년대에 있었어요. 우리가 200년 앞섭니다. 와. 그게 이 네이처지에 나온 겁니다. 아니 비가 얼마나 왔는지는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궁금했을 텐데 네. 비가 오는 양을 어떻게 잴까 하다가 야 그릇에다 그릇에다 받아봐라 라고 하는 발상을 예. 1500년대가 돼서야 그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발명을 했다고요?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네이처 논문에 보면 서구의 기록을 보면 예. 이런 것들이 1600년대나 만들어지는데 지금 조선은 20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더 놀란 게 있습니다. 예. 이 기록을 갖다 국가에서 관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 기록은 다 없었겠지만 예. 이분이 1770년 영조부터 쭉 했던 걸 갖다가 찾아내요. 그래서 1907년까지 찾아냅니다. 예. 찾아내가지고 이게 138년간 기록이거든요.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강수량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 재서 기록했던 그런 게. 건 진짜 잘 없겠네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릇으로 잰 사람들은 서양에도 있었겠으나 네. 이렇게 국가적으로 통계를 만들어서 네, 하는 그랬던 사람이 것을 없었겠지. 조선이 국가 경영에 이용했다는 게 되게 놀랍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는 당연히 그릇에다 놓고 재문 대조는 뭐 그렇겠죠. 그 고조선 내 초등학생도 알기는 알았을 텐데 예.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는 건 그걸 국가적으로 통계화해서 그렇죠. 표준화해서 통계를 만들고. 만들어야 되는 니즈가 생긴 건 음. 조선 시대다. 예, 조선 초기부터 해가지고 그게 초기 기록은 없어졌지만 후기 때 이렇게 한 걸 봐서는 분명히 조선 초기 때부터 굉장히 국가적으로 엄격하게 전국을 내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절대 권력이 만들어졌다는 방증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서, 그리고 서양은 그렇게 될 필요가 그만큼 없었으나. 국가 경영을 어림짐작으로 야 가뭄이 들었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가뭄이 들으면 그러면 수확량도 대충 그렇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세수가 올해 빌 텐데 어떻게 할 건데 진짜 통계는 중요한 건데 말이죠. 예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동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확보할 수 있었던 5개 그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 예. 처구기를. 예.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는 그 우리 조선 총독부 기상청에 이렇게 기상국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하고 하나는 일본 기상청에다 기증을 해요. 예. 근데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은 없어집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어디로 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은 일본 기상청 소유로 남아 있다가 1971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예. 반환이 되죠. 그리고 2020년에 이게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에 가시면 국립기상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 올해 지금 아마 이 치구기를 관련 특별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시스템이네 시스템 예. 일종의. 예. 그래서 일단 요까지 한번 그 기상 관측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상 관측을 하던 사람들은 천문도 관측을 해야 됐고 달력도 관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서구나 이 우리 동양에서도 똑같이 이런 걸 중요시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네. 그 달력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월이 왜 1월일까? 제뉴얼이. 왜 시작을 왜 따뜻한 봄에 네, 시작을- 만물이 태동하는 봄에 하면 좋은데 왜 겨울에 한복판이 겨울에 한복판이 될 수도 제뉴얼이냐.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거든요. 예. 근데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는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프로야구 시즌은 봄에 시작하겠지만 또 어떤 시즌은 가을에 시작하는 스포츠 시즌도 있거든요. 예. 뭐 어떻게 1월이 시작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천문 기상 관측이라든지 이 기상 관측을 하던 담당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이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고 잘 보시면 그리고 비슷한 업적을 남기는데 1월을 갖다가 한 해의 시작으로 만드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예. 첫 번째 예. 이제 사마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예. 사마천 아버지도 그렇고 이 사마씨가 가문이 대대로 천문 기상 달력을 관장하던 거였어요. 집안이? 예. 그래서 예. 사마천이 나중에 역사 기록을 했던 것도 예. 그 집안이 대대로 맡던 가업이다. 가업이 어. 그거였어요. 천문 기상 달력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12진법이라는 게 이 한 해를 갖다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12달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대충 이제 음력이 한 30일 안쪽으로 되니까 한 12번 정도 곱하면 한 해가 돌아오겠죠. 예. 그때 이제 12간지가 자축인미 진사음미가 됐을 때 예. 우리 하루의 시장이 자시거든요. 자시. 하루의 시작이. 네. 자시면 가장 밤이 깊은 그 시간을 자시라고 그럽니다. 예. 밤의 한중. 그래서 그때가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 해의 시작도 밤이 가장 깊은 자월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 컨셉으로. 네, 그렇게 됐었다고 해요. 초기에는. 어. 뭐 수천 년 전에는. 밤에 깜깜할 때 하루가 시작되듯이 네, 똑같이. 날도 아주 추울 때 시작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 그 자월이 지금 말로 하면 동짓달입니다. 아. 그래서 동지를 지나면 우리가 한 살을 먹는다는 믿음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예. 동짓달이 시작이었거든요. 원래는. 아. 그런데
이때 무렵에 사마천이 있을 때 한무제가 지시를 합니다. 예. 새로 달력을 좀 만들자. 예. 한해 길이도 좀 정해야 되고 그때 사마천 및 그 사마 가문과 같이 일하던 천문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과학적으로 본다면 자시가 하루에 시작했듯이 자월 동짓달이 하루에 1년의 시작인 건 맞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하면 겨울에 한 해가 시작되면 그렇죠. 봄이라는 게 좀 약간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공자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빌어와요. 그러니까 자월을 한 해 시작을 하는 것은 천통,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거지만 예. 셋째 달을 갖다가 정월로 만들면 사람을 갖다가 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자가 했던 적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걸 따릅니다. 그래서 셋째 달을 갖다가 원래는 셋째 달이었던 인월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월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동짓달을 11월로 만들어요. 예. 예, 그렇게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달이었던 달이 예, 옛날에는 자축인. 그럼 지금보다 1월이 지금의 1월이 아니고 예, 예, 동짓달이었습니다. 동짓달이면 11월. 음력 11월. 음력 11월. 예, 11월이 예, 1월이었다고요? 예. 아, 옛날에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한 해가 시작되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계산했는데 예. 그 한 달 미룬 거네요. 두 달 미룬. 두 달 미룬 거네요. 예. 아, 11월이 왜 시작이었냐는 건 그게 예, 동짓달이라서. 제일 지금도 어두운 달.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봄이 시작할 무렵 우리 보면 그 띠가 바뀌는 게 입춘이거든요. 예. 아, 정월 초하루도 아니고 예. 입춘이 딱 보면 정월 초하루 근처에 오게 돼 있어요. 이때 만든 법칙에 따르면 그게 사마천과 그 천문학자 분들이 만드신 규칙입니다. 입춘이 정월 초하루에 가깝다고요? 예, 입춘과 24절기는 양력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일치시키려면 윤달하고 이런 걸 잘 섞어야 되거든요. 예. 그 법칙을 처음 만드신 분이 사마천과 그 천문학자들이십니다. 아, 그럼 요즘도 입춘이 음력 1월 근처예요? 1월 1일 정월 초하루 근처에 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입춘이 지나면 띠가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음력이라고 하지 않고 태음력이라고 해서 24절기하고 섞여 있어요. 아, 원래는 그러면 너는 무슨 띠냐라고 예, 하면 예. 입춘을 기준으로 예, 그 그렇습니다. 전에 태어났냐 그 후에 예. 태어났냐 곧 이제 훈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게 따지는 거였어요. 예. 야, 근데 옛날에 그 동지를 기준으로 새해를 정한다는 게 매우 직관적인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밤에 제일 추울 때 시작해서 낮이 되면 이제 해가 뜨고 이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적인데 네. 공자가 말씀하기를 그러면 추운 겨울날 한 해 시작하니까 그렇지. 그러지 말고 그게 마음에 안 조금 든다? 조금 따뜻한 봄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공자가 남긴 자기 거를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고 그래.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공자가 아니었으면 1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였겠네요. 지금 보면 그래서 동지 때 팥죽 먹으면서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옛날식 습관이 남아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남아 있죠. 아, 남아 예. 있습니다. 예,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고. 어. 그래서 로마는 그럼 달력이 어떻게 됐을까? 예. 이게 갈 길이 먼데 예. 로마도 음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겨울에는 달력을 안 셌어요. 음. 그냥 겨울은 쉬는 날. 그래서 시작이 보면 10달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이 처음에? 달력의 시작이. 예.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옥토버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 이게 옥트니까 라틴어로 8이라는 거거든요. 여덟 번째 달. 그다음에 디셈버 할 때 데카가 10이거든요. 예. 10번째 달. 원래 8월 10월이었군요. 네, 저게. 맞습니다. 여기 아. 보면 섹스틸리스 이거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퀸트도 5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겨울에 달이 좀 필요하다고 나중에 생각했겠죠. 예. 그래서 제뉴어리하고 페브루리를 붙입니다. 예. 그래서 12달이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페브루리 다음에 우리가 항상 뭐 윤일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페브루리가 마지막 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치부터 원래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던 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제뉴어리가 첫 달이 되느냐? 예. 이게 보면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공화정은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가 있는데 항상 3월에 시작하던 임기가 공화정의 급변 사태가 발생해요. 예. 갑자기 1월 달에 새로운 그 권력이 탄생합니다. 예. 그러면 1월부터 달력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어. 우리도 보면 원래 옛날 대통령 선거를 항상 12월 달에 하다가 예. 급변 사태가
발생하니까 벚꽃 대선이 되면 그렇죠, 임기가 바뀌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똑같이 공화정에 딱 1년 단위로 끊어야 되니까 행정 권력이 1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서기 그 BC 그러니까 기원전 154년입니다. 예. 그때부터 1월을 갖다가 시작으로 간 거죠. 아.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취를 갖다가 기본으로 삼겠죠. 예. 지금 그래서 서구에서는 여전히 보면 행정 달력이 그거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부활절이나 이런 걸 갖다가 기본 봄에 삼는 거는 그 전통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던 이때가 음력을 여전히 사용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보면 이 페브루리 다음에 윤달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예. 안 맞으니까. 음력을 사용하니까. 근데 이때 로마는 이 공화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집권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달력을 갖다 붙였다 뺐다 막 그랬나 봐요. 네. 그럴 때 엉망이 됩니다. 어. 엉망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시저라는 사람 카이사르가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쯤 되면 아니 봄이 돼야 될 마치가 겨울이 되고 있었어요. 자꾸 당겨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집트 원정 때 배웠던 그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해 길이를 정하자라고 한 거죠. 그게 서기 46년 BC 46년 예. 기원전 46년인데 그때 시점도 똑같이 봄을 기준으로 바꿉니다. 마치를 기준으로 해서 딱 바꾸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게 이걸 갖다가 이미 겨울이 됐던 걸 다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한 해 길이를 446일로 만들어요. 와, 저 때는 80 그랬어요? 예, 이게 80일을 그러니까 80일이 당겨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가 봄이 아니고 완전히 한겨울에 온 거죠. 그러니까 446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하는 것도 역시나 카이사르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당연히 가능했던 그냥 거죠. 오늘부터 이렇게 해 그냥 이런 예. 거네요. 근데 이 사실은 보시면 우리 예. 월세 받는 사람 입장이나 안 그러면 전세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야, 돈 주고 받는 이자율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지. 달력의 길이를 바꿔버리면 원래는 귀족들이 알아서 하던 건데 국가 권리에서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예. 이제는 윤달을 함부로 붙여도 안 되고 국가 권리에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1년은 446일이다. 예예. 365일. 매년 같은 날에 계절이 달라질 텐데 예예. 그냥 그래도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네. 꼭 맞아야 되는 법은 없잖아.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 야합을 해서 항상 정하곤 했거든요. 예.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달력을 바꾼 다음에 카이사르가 암살되죠. 아, 요 다음에 예, 바로 똑같은 그래요. 그 날을 실행한 날에 암살됩니다. 이런 것을 봐서도 이게 달력이 얼마나 중요했던 거, 엄청난 천무기상 저항이 관측이라는 있었다. 거, 아. 이게 그렇게 만만히 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던 건데 서양이 그러면 이렇게 율리우스력이라는 거 우리가 편히 보통 알고 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희를 둔다. 그게 이제 페브루리 다음에 붙는 이유는 이제 명확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2월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붙였다 뗐다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율리우스력이 굉장히 정확하긴 하지만 한 5만 분의 1 정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게 원래 춘분 정도에 이렇게 오는 게 맞았는데 원래가 이제 부활절의 정의를 갖다가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보면 음력이 섞여 있어요. 예.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주의 일요일입니다. 정의가. 그러니까 이만큼 번째 보름달이라는 게 음력이죠. 어. 그게 그 부활절의 정의인데 예.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이 섞여 있는 건데 이게 춘분의 날짜가 되게 중요할 텐데 5만 분의 1 차이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5만 계속 분의 1. 예, 5만 분의 1은 별거 아니고 굉장히 정확하지만 이게 수백 년씩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춘분 근처에 와야 되는 이 부활절이 자꾸 당겨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열흘 정도가 당겨지기 시작하니까 이 그레고리 교황이 1582년에 다시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열흘을 달력에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 1, 2, 3, 4 다음에 1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게 쉽지 않은 게 갑자기 이때는 월급이 월급 아직 며칠 안 일했는데 그냥 어머나. 근데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이거. 뭐 그렇지. 어. 그러네. 월세를 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월세를 주는 사람에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시 그레고리력으로 이제 수정이 됐는데 이 그레고리력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죠.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럼 그레고리력은 뭘까? 여전히 그레고리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오되 100의 배수가 되는 날은 윤년이 아니고
음. 400의 배수는 윤년이다. 이런 규칙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지난 2000년이 윤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못 살겠지만 2100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왜요? 100의 배수는 윤년이 아닙니다. 100의 배수라서 예, 100의 배수 중에 400의 배수는 또 윤년이고. 윤년이고.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1900년 우리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2100년까지 뭐 우리는 좀 힘든가요? 어쨌든 뭐 누군가는 예. 산다면 힘들겠죠. 2100년에는 아마 혼란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하다가 2100년은 아니거든요. 예, 이거 이렇게 이제 교황이 강제로 정하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받아들이는 해도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니고 딴 나라도 진짜 얄궂다. 그 줄이려면 차라리 그냥 한 이번에는 20 며칠로 끝냅시다라고 할 것이지. 그걸 굳이 31일은 하고 중간을 날려버린 네. 걸 선택했네요. 그래도 되잖아요. 예. 이게 어차피 날짜로 줄이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그냥 이번 달은 20일까지만 해.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음 달 1일은 같은 날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 근데 무슨 중간에 상관이야. 날려버리는 게 이상하잖아. 이번 그러니까 달 나이를 한 다음에 갑자기 15일, 10 며칠이라니. 그렇게 안 하고 이번 달은 그냥 19일로 끝냅시다라는 것도 막판 열흘은 날려버린 거잖아요. 어차피 날려버리는 똑같은 거죠. 거야 지금. 수의 연속성이 뭔가 없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사실은 종교교육의 시대였거든요. 이때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이제 반발도 심하고 이러니까 이렇게라게 급박하게라도 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 일단 우리가 이제 기상 관측하고 그다음에 달력의 문제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천문연구원도 그 기상청이랑 똑같이 이런 것들 다 관장하고 있다는 거, 과학의 영역은 맞는데 날씨 예보는 아니었어요. 날씨 예보는 아니었습니다. 날씨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이 해서는 안 되는 거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그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1842년에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이 눈보라인데 여기 중간에 있는 배가 증기선이거든요. 예. 이미 1840년에 증기선으로 영국은 와. 청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아편 예, 전쟁 때 예. 1840년에. 그런데 지금 이 1842년 이 증기선이 전 세계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눈보라가 언제 닥칠지 폭풍 때문에 내가 침몰할지 않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이유가 컸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 예, 예. 근데 이랬던 시기 아무리 증기선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이 영국의 과학도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시기를 극복했던 인물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시작이 뭐냐면 이거 갑자기 지금 도자기 회사가 나오는데 예. 이 도자기 회사가 나온 이유는 웨지우드? 예, 웨지우드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자기 업체인데 예. 영국의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루나 소사이어티를 이끌던 인물입니다. 웨지우드의 친구가 이레즈머스 다윈이라는 의사였어요. 예. 그래서 웨지우드의 딸과 이레즈머스 다윈의 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애가 찰스 다윈입니다. 예.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아무래도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가업을 이어서 또 의사가 되어야 됐겠죠. 예. 근데 처음에 해부학 실습을 보고 수술하는 거 보고 기겁을 합니다. 나는 의사가 안 맞다. 못하겠다. 나와서 자기는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하겠다고 한 거죠. 그때 이제 방황하던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증기선이 아무리 세계를 휩쓴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했던 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영국은 군함을 파견해서 전 세계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알 수가 있죠. 암초가 있는지 예. 무슨 뭐 바다가 깊은지 얕은지 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혀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장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비글호라는 게 출발을 했는데 그 함장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어머나. 와. 예, 자살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살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돌아올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수소원을 보니까 인근에 로버트 피츠로이라는 귀족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함장이 될 자격이 있다 해서 임시 함장으로 임명을 해서 예. 그 비그로를 귀환시키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피츠로이. 피츠로이 제일 처음에 귀족이었어요. 나왔던. 예. 근데 이제 오자마자 또 정부에서는 야, 그 임무는 끝내야지. 해도 작성하러 또 가. 라고 하니 아니 또 자살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영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내가 과학을 좋아하니까 내 또래 젊은 과학자를 탑승해서 둘이 공동으로 과학을 연구하면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때 발탁된 인물이 방황하던 다윈. 찰스 다윈입니다. 이야. 그래서 비그로의 두 번째 환영이 떠난 거죠.
재밌게 해주려고 탄 거였군요. 그러니까. 재밌게 봤냐 각자의 목적이 있었는데 어. 찰스 다윈은 거기서 동물, 식물, 생태 이런 걸 예. 해서 알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찰스 다윈이 스타가 되거든요. 그러면 피츠로이는 무슨 연구를 했냐? 이 사람은 날씨가 혹시 예측할 수 있지 않은가 그걸 갖다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견합니다. 예. 저기압이 오면, 그러니까 기압계를 항상 달고 있었는데 예. 저기압이 오는 날은 항상 비가 내리거나 음흠. 폭풍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 저기압이 그때는 이게 처음 발견한 겁니다. 그러네. 그 인과관계를 어. 우리의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이제 법칙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내일이면 해가 뜨겠지,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라는 게 아까 기상 관측이라든지 안 그러면 천문 관측에서 달력이라는 게 만들어졌듯이, 예. 이게 특이한 우리가 특정한 물리량을 측정하면 비가 오거나 폭풍이 오는 걸 예측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때 뭐가 발견되냐면은 전신이 발명됩니다. 전보. 전신. 예, 예. 전보. 띠띠띠띠. 날씨는 이동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비가 오면 한 몇 시간 뒤에 서울에서 비가 올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전신의 속도는 날씨의 이동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신망을 촘촘히 깔면 기압계랑 연결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빨리 알려주면 되지 않냐. 그렇죠. 최소한 여기서 보고 예, 예. 야 저기 쳐들어왔다 하고 알려주면 그다음에 되는 거 기압계를 병행을 하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도 설명되잖아요. 아니야. 그건 말되네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의회에다 설명을 합니다. 예. 다 비웃어요. 후하. 날씨를 예측한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비웃다가 이 사람이 이제 초대 기상청장이 됐는데 너 그러지 말고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동양도 그렇지만 서양에서도 오늘의 날씨만 기록해. 기록만 비 해, 얼마나 기록만. 왔는지 예. 그것만 기록해. 뭐 예측해. 이렇게 해서 기상청장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예. 1859년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로얄 차터라고 영국이 만든 최신의 그 전기선이 수백 명이 이제 탑승자가 500명이었다고 해요. 예. 그 갔다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로 침몰해버리고 아이고. 4명, 41명만 살아남습니다. 큰 비극이죠. 예. 허둥지둥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뭐 정부 뭐 했냐, 정부는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츠로이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 폭풍 경보는 해보자. 그러니까 폭풍이 발생했다는 걸 지금 전국의 항구에 일단 알려야 되잖아요. 그건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폭풍 경보 시스템을 만듭니다. 워닝 시스템이죠. 예. 폭풍 경보하면 출항 금지. 어허. 이거는 해야 된다고. 예. 이렇게 해서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선주들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했던 거죠. 예. 일단 폭풍 경보라는 거는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보 말고 이분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예보까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렸는데 해버립니다. 예보를. 예, 해버립니다. 그게 1800 이게 다음 화면 보시면 예. 날씨 보고만 하다가 61년에 그냥 날씨를 예보를 해버려요. 슬쩍. 예, 슬쩍 해보는데 이게 프라바블이라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했을 때 반향이 엄청납니다. 어디가 예보고 어디가 이게 날씨가 이렇게 이게 수요일 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프라바블이라고 밑에 합니다. BEMDF 저 뭡니까? 저게?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비면 아마 바로미터고 뭐 이런 거. 온도, 습도 뭐 예, 대충 뭐 그런 그런 느낌인가 거겠죠. 보다. 바람의 방향. 예, 바람의 방향 이런 거. 새로 축은 도시들. 네, 도시들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매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럭저럭 잘 맞았거든요. 그럭저럭 잘 맞았거든요. 근데 그럭저럭 잘 맞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확률적이잖아요. 예. 이분이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걸 갖다가 자기는 forecast를 했을 뿐이지 forecast란 말을 이분이 만들어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하거나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forecast.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주식 전망이나 이런 거 할 때 매출 전망을 forecas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피츠로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걸 워닝을 주는 거라고 미리 대비하라고. 예. 근데 대비하라고 말은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때 내일 비 온다더라. 그러면 선원들이 선주님 내일 비 온다는데 우리 출항 안 하죠. 네. 이래버리는 거죠. 네. 근데 비가 실제로 오면 괜찮은데. 오면 괜찮은데 안 왔어. 뭐야? 이놈들. 그러면 선주들이 기상청에 항의하고 난립니다 이게. 그렇겠죠. 그러겠지, 지금도 그렇지.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데. 100년 전에 어떻겠어요. 예. 더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사람들은 그랬어요. 맞으면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안 맞으면 이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예. 아니 왕실이 나들이 떠났는데 갑자기 비가 와버렸어. 그럼 왕실의 그 주무관들은 이제 그렇지. 에이, 참 뭐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일일이 대응하면서 포캐스트 자기는 계속 해야지. 이게 포캐스트 프라바블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직 힘들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힘들어졌던 거죠, 되게. 그래서 이때 이제 다른 논쟁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동성했던 그 찰스 다인이 예. 종회기원을 발표합니다. 예. 그 종회기원 발표한 게 또 난리가 나요. 대박 나요. 대박이 났다면 논쟁이 벌어지죠. 그게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근데 우연히 이분은 기상청장으로서 날씨 예보에 대한 과학 강연을 하러 갔다가 옆 세션에서 찰스 다인의 그 종회기원 때문에 논쟁이라는 걸 보게 돼요. 어허. 거의 멱살잡이 비슷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때 가서 너무 충격받아서 이분이 신을 믿으라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제로 주저앉혀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이때 모욕감 또는 기상청장에 대한 수많은 항의 예. 메시지 때문에 이분이 결국 우울증에 겹쳐서 자살하십니다. 이 양반 결국 자살해요? 결국 비그로의 두 번째 함장도 자살하신 거죠. 네, 그만큼 날씨 예보라는 건 굉장히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보를 그런데 했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단은 예보를 멈춥니다. 논란이 심해지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조사를 해요. 이게 정말로 과학이 될 수 있냐 아니냐. 그다음에 이거 된다.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를 갖다가 예방하는 그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1879년에 날씨 예보가 재개가 되는데 이때 영국 기상청이 최초로 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 기상청은 지금 세계 최고로 그 신뢰도가 높은 기상청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날씨 예보라는 게 쉽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적인 기상 예보는 어떻게 됐느냐? 예. 이 영국 기상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1922년에 이 리차드슨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네. 이분이 날씨를 수학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까지 하게 돼요. 꽤 이제 기상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전 세계 기상 관측 결과를 잘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예. 이동하는 현상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다음을 예측할 수 있을 예. 거다 그럼. 날씨 예보 공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했던 거죠. 이때는 1922년이기 때문에 당시는 컴퓨터는 없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밑에 보면 다 계산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러한 수치 예보 모델을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컴퓨터. 컴퓨터가 탄생하죠. 이게 2차 대전 때는 이게 탄도 계산으로 만들어졌던 컴퓨터인데 네. 이게 이제 계산량이 굉장히 사람 손보다 훨씬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발달이 기상 예보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끌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상 현상은 유체 현상이거든요. 잘 보시면 교각에 부딪혀서 이렇게 막 소용돌이 일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거 하나하나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지배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것 방정식이 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언더스탠딩에 자주 출연하면서 제 예. 전공을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 예. 같아요.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저의 전공이었습니다. 저거 푸는 게요? 얘가 부딪히면 어떤 식으로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쳐 갈 예, 것이냐? 저 자그만 난류 터뷸런스라고 그러는데 예. 이 다빈치 같은 경우도 이걸 갖다 도대체 알 수 있을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이런 걸 썼겠죠. 이 방정식을 나비오-스톡스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예. 2000년에 이제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 21세기에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7가지 수학 난제를 발표하는데 예. 이걸 밀레니엄 프로블럼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체. 나비오-스톡스 방정식입니다. 난류의 방향을 예측한다고. 그러니까 리차드슨은 그냥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사람 손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예. 컴퓨터가 이걸 갖다가 풀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하죠. 완전히는 못하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믿음직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뭐 한번 보시면 미국 드라마 제가 좋아하는 예. 영 셸던이라고 그 미국 드라마 중에 그 과학 기크들이 하는 그 빅뱅 이론이라는 드라마가 있고 예. 그의 프리퀄
거기 나오는 물리학자 셸던의 어린 시절인데 그 셸던의 어린 시절이 1989년의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면 나비스톡스 방정식 풀리면 컴퓨터가 필요해요라고 꼬마 셸던이 이야기합니다. 저게 대사예요? 예, 이게 뭐냐면 꼬마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 컴퓨터 사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컴퓨터가 왜 필요해? 1989년 이야기거든요. 예. 아, 나비스톡스 방정식을 풀려면 컴퓨터가 필요해요 말을 하는데 이 무렵에 실제로 나비스톡스를 컴퓨터로 통째로 푸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예, 그분들이 저의 스승님들이시죠. 아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도 교수, 그 UCLA 지도 교수님이었던 존킴 교수님이 만드신 동영상. 이게 1980년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되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이죠, 꼬불꼬불 막 돌아가고 휘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복잡한 유동 현상을 예. 나비스톡스를 갖다가 슈퍼컴퓨터로 풀었더니만 똑같이 재현되는 거죠. 아 물의 흐름. 예, 물의 흐름이나 공기의 흐름이 막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 않습니까? 저 꼬이는 것들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걸 저걸 실험하고 수학적으로 재현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풀었던 걸 그래픽으로 재현한 거죠. 아. 저게 하루에 한 장씩 그려가지고 1년 내도록 동영상으로 1년 동안 동영상으로 편집한 겁니다. 아. 저 때는 저렇게 풀었는데요. 지금은 저거보다 계산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쓰시는 그렇겠죠. 지금 아이폰이 예. 저때 사용했던 컴퓨터보다 한 100배 빠릅니다. 이야. 그때는 하루에 하나씩 풀었던 거죠. 저기 보면 땅바닥에 깔리는 모래 같은 거 저게 다 풀리는 겁니다. 아 저런 걸 계산해요? 자, 다시 화면으로 돌려주시죠. 예. 그게 저의 전공이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했던 데다가 다시 1960년에는 기상위성이 탄생하죠. 이게 위에서 찍으면서 좀 더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정말로 이제 정확한 영역으로 들어오기 구름 시작. 사진을 찍으면서 예, 구름 사진과 기상청 슈퍼컴퓨터하고 이게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초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보정을 수학이 합니다. 많이 필요하군요. 많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기상청에 대해서 신뢰가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그래서 그러냐? 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 우리나라가 기상위성을 가진 게 2010년입니다. 우리나라 그때 가져요. 불과 15년 전에 우리나라 기상위성이 처음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했던 미국은 1960년대부터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리차드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 것도 그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참 뒤 일인 거죠. 지금 기상위성을 이때 가졌고 그것도 다른 나라가 만든 그런 예. 것들을 했다가 독자적인 위성 서비스를 시작한 거는 2019년부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도 이미 이론들은 개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측정 결과가 보정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근데 독자적으로 우리는 가질 수가 없었죠. 아 그런가요? 예, 예. 이게 보면 기상에서 측후소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에서도 봐야 되고 또 보시면 한국형 수치 모델이 시작된 게 우리 독자적으로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게 2020년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왜 안 맞냐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구축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 정교하지가 않네요. 저 픽셀을 예, 보니까. 이게 보면 정교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2025년 올해부터 원래 이 격자기의 크기가 이게 너무 세밀해지면 계산량이 너무 엄청나거든요. 아. 근데 이 정도가 한 12km 정도를 원래 썼어요. 예. 12km면 어떤 거냐면은 남산에서 관악산 거리입니다. 그걸 같은 기상 현상이라고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그냥. 외국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형에 따라서 아니 사실은 저기 네바다나 안 그러면 아리조나는 그냥 평평한 데잖아요. 예. 그런 데서 하는 거랑 우리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복잡한 지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걸 갖다가 8km로 줄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예, 8km로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랑 여의도 사이거든요. 예. 그걸 갖다고 보기가 그건 쉽지 않잖아요. 같은 곳이라고 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상 현상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서구도 마찬가지인 게 서구가 아무리 그렇게도 허리케인은 예측을 해도 예. 토네이도는 예측 못 합니다. 토네이도는 그 8km, 5km 그보다 훨씬 작은 영역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는 예측이 그러니까 격자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못하군요. 예, 그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 사진이었는데 예. 허리케인이 일어나면 미국은 몇백만이 대피를 합니다. 어쩔 줄 몰라서 예, 대피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올 때 대피를 합니까? 안 하는데요? 미국은 2008년에 허리케인이 온다고 400만이 대피를 했는데요. 안 왔어요. 저기압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상청에 신뢰를 표시하고 예. 오히려 대비가 잘 됐다. 그러니까 경고 예, 잘했다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예보를 하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집 안에 없는 있으면 집이 날아가죠. 날아갑니다. 근데 그 허리케인이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는 아파트니까 안 날아가죠. 우리는 안 날아가죠, 맞아. 그렇지만 우리 피해는 꽤 많은 편이죠. 우리나라 보면 우리도 예, 인명 피해 꽤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이게 있고요. 문화의 차일까요? 모르겠네. 그 문화 아파트의 차이고 우수함이죠. 이게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대학 캠퍼스에서 수시로 화재 경보가 울렸거든요. 예.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화재 경보가 울려서 대피한 기억이 없어요. 왜? 경보기는 울리는데. 경보기가 잘 안 울리죠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는 울리면 우리나라는 우리 울리면 돼지 그거 고장 났어 또. 아, 시끄럽다는 거고. 그거 자꾸 시끄러.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차 피해가 났을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예. 스프링클러를 꺼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예방하고 이 예방이 되게 중요한데 예방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진짜 스프링클러 작동하면 어떨 거냐는 우려가 큰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 경보 시스템 자꾸 꺼버리고 예. 맞냐 안 맞냐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0% 맞는다기보다는 그런 위험이 다가온다는 걸 인지를 했다면 예. 우리가 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하지 않고 맞냐 안 맞냐만 계속 보지 않는가 이 생각이 서구와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면 기상청장이 자살할 정도까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예.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학으로 정착을 해서 그게 이제 포캐스트가 그렇게 정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주식 시장이나 우리 매출 전망할 때 포캐스트를 썼던 거는 예. 포캐스트가 얼마나 맞겠어요. 다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포캐스트 한 사람을 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가 세종대왕이 최국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가을에 추수가 얼마나 될지 예. 지금 호남 지방이 어려울지 함경도가 어려울지 정도는 예측하자.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죠. 그 포캐스트라는 개념이 왜 일기예보에 들어왔고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날씨를 갖다가 지금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걸 갖다 제도를 했는가. 정착시켰을까를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가 미국의 이 허리케인 대피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좁은 국토에서 우리가 어디로 대피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좀 그게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이제는 좀 너무 안일하게 뭐 어디에 상륙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륙하도록 폭풍 반경이 수백 킬로거든요. 우리는요 대피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요. 폭풍이 온다 그래도 회사를 출근해야 되거든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회사가 더 안전해. 학교도 보면 왜 그렇게 돼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이게 안전사고 미국은 난지. 예를 들면 폭설주의보가 내일 폭설주의보가 내려요. 그러면 학교, 관공서, 회사 전부 다 쉽니다. 그냥 그냥 딱 일괄적으로 착착착착 와서 내일 학교 쉽니다. 회사도 쉽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우리는 비 와도 막 다리 걷고 폭풍우가 출근하잖아요. 온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맑은 날이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비난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난이나 안 그러면 뒤에 대비를 잘했던 기억은 상실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폭풍우가 와도 그냥 출근하는 그런 문화지. 미국은 문자가 옵니까? 문자가 옵니다. 아, 자기 휴대폰으로. 네.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면 뭐가 경보가 뜨면 일괄적으로 다 네. 내일 학교 쉼, 회사도 쉼, 다 재택근무하세요. 근데 웬만하면 쉬어요? 약간 좀 심하다 싶어요. 웬만하면 쉽니다. 예. 우리나라도 초중고는 그런 시스템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워닝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데서 워닝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왜 강남에서 한참 물난리 난 적이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예. 그때 막 물난리에 차 위에 올라간 직장인들 뭐 다리 걷고 저희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날 나갔다가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 저 상황에서 저렇게 출근하는구나 그걸 보고. 그래서 저희가 저기. 생각할 때는 이게 날씨가 맞다 안 맞다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고 포캐스트라는 용어를 썼던 그 철학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추구기를 만들었던 그 철학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억을 해야 예측을 된다. 해봅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자꾸 예측을 해야 된다.
근데 초기에는 그 예측했다고 뭐 반발도 있고 악플도 달리고 막 그래서 자살하신 거죠. 우울증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은 그런 과정을 더 한번 미리, 겪었던 미리 거죠. 겪은 거네요. 네, 미리 겪고 우리보다. 우리는 그냥 갑자기 오다 보니까 음. 그런 어떤 우리의 이런 대비가 좀 없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야 투구기부터 시작해서 일기예보까지.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이제 조만간 더 잘 맞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잘 안 맞아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제 축적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경험들을. 알겠습니다. 자, 민태기 민태기 소장님, 빨리 터보 연구를 마치시고 방송에 전념하실 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재밌어. 어디 이런 걸 다 알아?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알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읽는 수준이 아니. 제가 보니까 민태기 박사님은 진짜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들은 얘기가 쫙 하나로 오는 그 잘 모르겠어. 와, 왜 어떻게 그러지? 이럴 수가 있지? 혹시 뭐 페루나 뭐 베네수엘라 요 동네에 이런 거 잘하는 과학자가 있는 거 아니야? 민태기 소장님이 우연히 넌 조사 좀 해. 그 유튜브를 발견하고 재밌다요. 그래서 그보다는 이제 해주시나? 조금 제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시각을 제공하려고 예.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었고요. 그나마 언더스탠딩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조금 평소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관점들을 우리가 그렇죠.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이 발전하는 그런 그럼요. 모습들이 그럼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라고 하는 관점이 인류를 진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인데 네. 그 사람은 돌팔매 맞죠 항상.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네. 이게 발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획일화된 시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틀어보는 시각이 많이 필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민태기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